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그 키맨 모의고사 체크업에서 뒤에 4번 순서별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구문으로 가서 문장 좀 읽어보고요.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 오늘 좀 열심히 좀 하시죠. 우리도 다음 주 시험이니까. 자, 일단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너무나도 쉽게 또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잘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자, 단서가 잘 안 보인다고 하거나 혹은 헷갈릴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이런 거는 알죠.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식의 명식인 단서들은 다 안단 말이죠. 그쵸? 자, 그거 외에도 가장 일반적인 단서가 바로 뭐냐면 구체화시킨다라는 것을 꼭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명시적 단서, 내용적 단서 외에 구체화시킨다. 즉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이 있다. 이 느낌을 꼭 가져가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 쫙 보니까 자, 이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문화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쭉 나오죠. 그래서 문화적 자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혹은 한 개인의 뭐 능력이라든가 기술, 교육 그리고 자 익숙함이죠. 그쵸? 익숙함인데 요렇게 딱 꾸며주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familiarity with는 뭐뭇에 대한 익숙함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 그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맨 처음 맞게 되는 그 사람과 가장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family에서 나왔다 생각하면 딱 좋아요. 알겠어요? 가족처럼 익숙한 것 이렇게요. 자, 그래서 쭉 보면 하이 컬처의 다른 요소들에 익숙한 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얘를 요렇게 딱 한번 해볼까요? 여기 딱 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쫙 가로로 딱 묶어보세요. 약간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자산 즉 저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요. 문화적 자산 즉 저런 것들은 contribute는 뭐뭇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됐죠? 뭐뭇에 기여하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contribute가 나왔을 경우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바로 to를 쓴단 말이에요. 그쵸? 바로 to를 쓰면 뭐뭇에 기여하다, 뭐뭇을 발생시키다. 됐죠? 뭐뭇에 기여하다 혹은 뭐뭇을 발생시키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얘하고도 비슷해요. 뭐뭇에 기여하다, 뭐뭇을 발생시키다.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요게 요렇게도 쓰거든? 그래서 contribute A 그 다음에 to B 이렇게 쓰면 그때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돼. 그냥 contribute 하면 뭐뭇에 기여하다, 발생시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이것도 기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원래 여기 나오는 tribute라는 단어 자체가 give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쓸 경우에는 A to B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때는 give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때는 give A를 B에게 주다. 됐죠? A를 B에게 주다. 이렇게 같이 구별해 주세요. 이게 평가원 문제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구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뭐뭇에 기여하다, 뭐뭇을 발생시키다. 근데 이렇게 쓰면 A를 B에게 주다. 그때는 give의 뜻이라는 거. 익숙한 단어에 약간 다른 쓰임을 조금만 더 주의해서 살펴보자.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 쭉 보니까 문화적인 자산이 무엇에 기여한다고? 사회적인 이동성이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사회적인 이동성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갈까 아래쪽으로 갈까? 그쵸? 상향식 이동이라고 봐야 돼. 사회적인 이동이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쵸?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the preservation of social classes니까 사회적인 계급을 보존하는 것.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계층이라든가 계급을 보존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무엇이 문화적 자산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지금 맨에 박스를 읽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A를 읽자고 말씀드렸죠. A를 읽으면서 어떻게 본다? 서로 비슷한 내용인가 다른 내용인가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서로 비슷한 내용이면 박스 다음에 A가 바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로 6평에서 9평은 안 그랬는데 지금까지 패턴이야. 바뀔 수도 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주로 6평에서 36번이 1번이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A, C, B 이게 답으로 나올 가능성을 열어는 두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A, C, B는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A, C, B가 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주세요. 그리고 36번, 37번 둘 다 같은 정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생각도 내가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고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즉 1번은 답이 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버리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작년에 36번이 오답률이 정말 높았었어요. 왜? 1번이 답인데 1번을 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쵸? 자, 아무튼 지금 박스를 읽고 A를 딱 읽었는데 A에 지금 딱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쵸? 그럼 바로 오는 건 약간 무리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아이들을 얘기할 만한 상황이 과연 맨의 박스에 있었을까? 맨의 박스에서는 무슨 얘기 있었는데 바로 문화적 자산이란 얘기 나왔었는데 아이가 바로 나올 수 있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아이들은 습득합니다. 문화적 자산은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그쵸? 아이와 지금 부모 얘기가 나오죠. 그쵸? 아이와 부모 얘기. 앞에서 나왔던 문화적 자산이란 얘기는 보이는데 그 아이들은 그 문화적 자산을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습득을 하고 부모한테 배운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this capital, 이러한 자산은, 자산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러한 자산은 표현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호나 취향을 통해서. 부모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people lower in the social order. 사회적인 질서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구별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계층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나 봐. 자, 그 다음에 One such representation of this capital에서 이러한 자산을 그렇게 representation을 이렇게 딱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representation이 어려우면 그냥 presentation. 그쵸? presentation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발표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람의 eating habits, 먹는 습관이라는 거죠. 아이가 부모들한테 먹는 습관이라는, 식습관이라는 cultural capital을 배웠나 보다. 이렇게 보면 돼. 그쵸? 그래? 일단은 뭐 박스 다음에 A가 나오는 거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러면 어디를 본다고? A의 끝부분을 잘 보라고 했었죠. 그쵸? A의 끝부분을 잘 읽으면서 A의 끝부분과 관련된 게 B나 C에 있으면 붙이는 거고 없으면 항상 요 판단 잘 하라고 했었지. 순서 배열할 때 끝부분과 관련된 게 아무리 봐도 주변에 안 보인다. 그럼 얘가 맨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그거 잘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먹는 습관인데 밑에 쭉 보니까 individuals in higher social classes te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quality, health, taste, and ethics in regards to food. 이렇게 딱 보이죠? 저기 in regards to 무슨 말? 뭐뭐와 관련된 그 뜻이죠? 뭐뭐와 관련된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뭘 또 쓸 수 있을까요?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원래 regard를 한번 생각해 볼까? regard가 원래 어떤 뜻이야? regard가? 그치? 다른 사람 무시한다는 걸 우리가 보통 뭐 한다 그러니? diss 한다 그러죠. disregard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regard 자체가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봐요. in regards to가 존중하다라는 뜻의 regard에서 뭐뭐와 관련된 이렇게 썼죠? 그럼 동의어는 더 씌우는 거야. 왜? 존중하다, 존경하다 얘하고 똑같은 거 뭐가 있어? 그쵸? 그래서 with respect to 똑같아요. 그래서 뭐뭐와 관련된 이런 식으로요. 그쵸? 상대방의 의견을 이그노어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다시 간다. 상대방의 의견을 regard하고 respect 해주는 것은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 생각해 주는 거야. 이그노어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뭐뭐와 관련된 이렇게도 같이 그래서 무엇도 나온다고 regarding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bout도 나오는 거고 하나만 더 요게 아주 잘 나와요. as to 꼭 기억해 주세요. as to 다음에 뭐가 보이면 명사가 보이면 뭐뭇에 대한 이렇게도 같이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쭉 보니까 식습관이라는 거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음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강조하나 봐. 됐지? 자, 그러면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A는 아이들과 부모들, 식습관, 그리고 음식 이렇게 쭉 나왔어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음식이라든가 식습관과 관련된 게 어디에 보이면 B나 C에 보이면 붙이자. 그렇지 않으면 얘가 맨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요. 자, 보세요. 자, a person can gain cultural capital. 그래서 한 사람은 문화적인 자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During their lifetime이니까 평생 동안. 또는 뭐뭇을 통해서 그 말이죠. 그러면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in addition to는 뭐뭐 외에도 그 뜻이죠. 뭐뭐 외에도 그 뜻이니까 얘는 이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뭐뭐 외에도 그러니까 얘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정말 가볍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쓰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플러스 이렇게 써도 그냥 and하고 비슷해요. 더하기라는 뜻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요. 자, 뒤에 쭉 보니까 뭐 독서라든가 여행 이런 것들 외에도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 자산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나오죠. 또한 pass down이니까 무슨 말이야? 아래쪽으로 패스하는 거야. 그대로 생각하는 거야. pass down이니까 패스 다운이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패스가 뭔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글 뜻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면 항상 이미지를 활용하고 특히 뒤쪽에 이런 식의 방향을 가리키는 말 up인지 down인지 side인지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고 항상 어떻게? 이미지를 꼭 활용해 주는 거야. 그럼 위에서 아래로 준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나온 거 같냐? 문화적 자산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 그치? 어디에서 나온 것 같아? children과 그리고 parents라는 감을 잡았으면 아주 잘 읽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보니까 뭐가 또 보이는 거야? 동그라미. family에서 딱 동그라미 치는 거야. 가족 얘기 나온다. 그럼 가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가 있겠어? 부모와 아이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가족 얘기 나왔고 부모와 아이들이 있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일단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family를 상위 개념으로 보고 family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parents, childre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요. In an attempt to achieve social reproduction. 자, 사회적인, 여기서 뭐가 될까? 사회적인, reproduction. 다시 만들어내는 거지. 그치? 재생이라고 그대로 적어줘요. 번식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사회적 재생. 무슨 말이야? 사회적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게끔. 그쵸? 사회적으로 다시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잖아. 우리가 엄마 아빠랑 밥 먹으면서 이렇게 딱 식사 예절 같은 걸 배우잖아. 그러나서 다른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혹은 다른 가족과 밥을 먹을 때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게끔. 됐죠? 나타날 수 있게끔. Which is the inheritance of social positioning. 자, 그건 사회적인 포지셔닝이니까 자리 잡기.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자리가 딱 잡힌 거지. 잘 들어. 사회적으로 딱 자리가 잡혔으니까 사회적인 계층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만 딱 줘보세요. 그래서 social class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구나. 그 다음에 inheritance는 뭔지 알겠죠? 그쵸? 유산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엄마가 아이들에게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쭉 보니까 가족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가능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C만 딱 살펴본다. 자, C에서 What is served on the dinner table? 바로 보이지? 자,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자, 가로로 묶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문학습 하면서 계속 이걸 하는 거야.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이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봐봐. What is served on the dinner table이니까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거지. 저녁 식사 테이블에 있는 거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저녁 식사 테이블에 뭐가 있을까? 그래. 음식이 있을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얘를 뭘로 보는 거야? 요렇게 보면 이제 감 잡을 수 있는 거야. 저녁 식사 테이블, 푸드가 보이네. 자,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중요하다고. 무엇만큼? 바로, 어떤 그 토론이라든가 논의라든가 혹은 에티켓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음식이 에티켓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음식 얘기가 어디에 보였어? 음식 얘기가. B에 보였어? 아니잖아. 그치? 어디에 보였어? 여기에 보였잖아. 그치?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 나왔어? 푸드 얘기 나왔지. 그치? 그리고 이 푸드가 지금 결국은 아이가 부모들과 식사할 때 하는 그런 푸드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연히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당연히,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것, 즉 음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다음에 딱 붙여보세요. All of these components. 잘 봐야 돼. 이러한 모든 요소들 그 말이지. 그치? 그러면 최소한 잘 들어. 뭐가 보였기 때문에? these가 보였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components는 당연히 그러면 뭘 가리키는 말? 앞에 걸 가리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these components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앞에서 몇 가지 이상 이렇게 감 잡고 가야지. 그치? 앞에서 두 가지 이상이 나왔을 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 사람들이죠?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People of certain social classes 특정한 사회적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다듬어진 적어주세요. 다듬어진. 정제된 그 뜻도 있긴 한데요. 다듬어진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다듬어진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자, 그들의 포지션이, 잘 들어. 사회에서 그들의 포지션이니까 당연히 사회에서 그들의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요걸 시멘트 할 수 있는 다듬어진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시멘트는 당연히 어떤 뜻일까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 계속 잡아간다. 시멘트로 사용해서 만드는 거야. 시멘트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강화시키다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쵸? 여러분 그 건물 지을 때 시멘트를 사용해서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아니잖아. 그쵸? 시멘트를 사용해서 건물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강화시키다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음식 얘기를 통해서, 잘 들어. 음식 얘기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구성 요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음식을 포함한 두 가지가 더 나와야 되겠지. 그게 뭐가 있겠어? 아, 뭔가 엄마 아빠한테서 배우는 그런 테이블 매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에티켓이랑 이런 것도 뒤에 보이지만 앞에서 최소한 음식과 또 다른 것들까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맨 처음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B, A, C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돼. 사회적인 그들의 어떤 위치라든가 계층을 강화시키는 요게 나왔는지, 요게 A나 B에 보이는지, 그쵸? refined taste가 A나 B에 보이는지, 안 보이면 얘가 맨 마지막. 항상 늘 생각해 줘야 돼. A, B, C 중에서 끝부분과 관련된 게 아무리 봐도 주변에 안 보인다. 그러면 항상 마지막이라고 잡아놓고 시작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를 골라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순서 배열 문제를 풀 때 더더욱 중요한 게 지금 어떤 거라고?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더욱 중요한 건, 자,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와 함께 비슷한 내용 가까이 배치한다라는 기본적인 요령을 가져가고요. 그래서 단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첫 번째, 구체화를 떠올린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러면 끝부분과 첫 부분이 서로 대우명제로 연결되는 게 있는가 생각해 준다. 대우명제라는 건 어떤 거다? 끝부분과 어떤 덩어리의 첫 부분이 서로 두 번 부정한 관계일 때,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주면 딱 좋아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항상 맨 마지막에 오는 결론의 성격이 강한 것은 첫 번째 어떤 거라 했었어? 첫 번째, 주변의 내용을 종합하는 것. 두 번째, 주변의 내용을 종합하는 거. 두 번째, 주변의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거. 두 가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이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같이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거기까지 보고요. 자, 우리 구문으로 가서 문장 몇 개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 구문책에서 141페이지 2번. 뭐 어렵지 않거든요. 자,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3번. 2번하고 3번 읽겠습니다. 141, 142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뒤에 3번 조금 애매하죠? 그쵸? 그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선천성과 후천성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인데
선생님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익숙한 소재일수록 속도 내서 읽어가되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약간 다를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가원이나 수능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보편적 소재를 가지고 와서 약간 독특한 해석을 주는 거. 그게 독해력을 측정하는 거야. 영어는 절대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읽어가면 안 돼요.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문 자체가 인문과학 지문이라든가 혹은 뭐 철학이라든가 역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것과 조금 다르게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편적 소재, 약간 다른 내용,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보편적 소재를 가지고 쭉 읽어갔을 때 밑에 선지에서 그런 흔히 생각하는 보편적인 단어가 보였을 때 그걸 답으로 골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이 얘기는 먼저 하고 뒤쪽에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우리는 이러한 발음을 become aware of니까 알게 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러한 발음을 알게 됩니다. 자, 언제? 참고로 여기서 지금 이벤트가 딱 보이는데, 여러분 이벤트는 그냥 사건이라든가 일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요걸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그러면 뭐가 된다고? 요렇게 된다고 알아주세요. 알겠어요? 이벤트를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ritual은 의식이죠. 그쵸? 어떤 사회적인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거꾸로 봐야 돼. ritual을 봤을 때 무엇으로? 이벤트로 인식하면 훨씬 더 좋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거니? 뒤에 보니까 being physically capable of reproducing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신체적으로 봐야 돼. 여기서는 신체적으로. 왜?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얘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왜 신체적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요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reproduce는 아까도 나온 그 reproduction의 이제 동사 형태가 되는 건데, 다시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재생하다는 뜻도 되지만 번식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쵸? 여기서는 번식이라고 봐야 돼. 왜? 신체적인 거고, 그 밑에 보니까 adult라는 것도 딱 보이죠. 그쵸? adult라는 것도 나온 걸로 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인가 봐.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신체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일, 혹은 사건, 혹은 의식이 어떻게 된다고?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됩니다. 어떤 거? 사건들과. 그쵸? 어떤 사건들이야? 여기 보니까 participating in a committed relationship. 이때 committed는 당연히 헌신적인, 그렇게 봐야죠. 헌신적 관계에 참여하는 사건. 그쵸? 자, 뭐 결혼이겠죠. 그쵸? 가족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약간 그런 거. 그 다음에 establishment니까 또 자리 잡는 것. 됐죠? 자리 잡는 것. 뭘 자리 잡는 것? 성인의 생활 패턴이 자리 잡히는 거. 그리고 end는 열거의 마지막. 세 번째. 자, 직업에 대한 책임을 assumption 하는 거. 요것 때문에 지금 이걸 읽어보는 거야. assumption. 무슨 말인 거니? assumption. 가정, 그거 아니겠지. 떠맡기. 적어주세요. 떠맡기. 그래서 책임 따위를 떠받는 거. 그게 바로 assumption이다. 즉, assume responsibility. 이렇게 쓰면 책임을 떠맡다. 됐죠? 책임을 떠맡다. 그냥 이렇게 가져간다. 여기 쫙 보면 요거 딱 보이잖아요. 그쵸? 요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거 자체가 take 의미가 있다. SUM이 저거 자체가 take 의미가 있다. 그래서 take니까 이렇게 하는 건 give가 되는 거고 요렇게 하는 게 take잖아. 그쵸? 그러니까 가져온다라는 느낌이야. 무엇을? 책임을 가져온다. 선생님들 없으면 가정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가정한다라는 것을 언제 일을 가져와서 생각하는 거야? 미래의 일을 가져와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assume이 가정하다는 뜻도 생긴단다. 그렇게 보면 돼. 가정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떠맡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저기 나오는 assume이 take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resume 적으세요. resume. 무슨 말이니? resume. 요게 딱 보이면 요게 이제 again의 느낌이죠? 그쵸? again의 느낌이니까 그럼 resume은 당연히 어떤 뜻이겠어? take again이지. 그치? 다시 가져온다는 뜻이잖아. 그쵸? 그래서 요게 다시 가져와서 또 한다는 뜻이니까 재개하다. 다시 시작하다. start again과 같은 의미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딱 보이죠? 그쵸? consume. 무슨 말이니? consume. 소비하다라는 뜻이죠? 소비한다는 건 무슨 말이니? 참고로 con은 함께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강조의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consume은 바로 무슨 말이야? 아주 많이 가져오는 거야. 싹 다 가져오는 거야. 가게에 있는 물건을. 됐지? 가게에 있는 물건을 돈 주고 싹 다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비하다는 뜻이 생겨요. 알겠어요? 돈 주고 아주 많이 가지고 온다 해서 소비하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다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쵸? 물건을 구매하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어떤 뜻으로도 쓰여? 요걸로 책이 잘 나오지. 음식을 먹다, 음식을 소비하다. 그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consume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에서 assumption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명사가 3개 나왔다. 작년 6평 때 있잖아. 이렇게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2개 이상씩 많이 나왔었거든. 작년에는 심지어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그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5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어가 5개.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분명히 앞에서부터 읽어간다. 전치사 다음에 명사지? 그치? 전치사 다음에 명사인데 또 컴마 다음에 뭐가 보여? 컴마 다음에 또 명사죠. 그러면 같은 역할로 연결을 해. 그리고 이렇게 2개 이상 열거가 될 때 열거의 마지막이 뭐다? and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어요? 2개 이상 열거될 때 어디까지? and 다음까지 묶어서 생각해준다. 작년에 목적어가 5개인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들어가겠습니다. 3번 별표 주세요. 3번 별표. 자, 3번에서는 일단 처음에 지금 유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쵸? 헤레디티가 바로 유전인데, 유전의 narrow concept니까 그대로 가볼까요? 좁은 개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유전을 좁게 생각하는 거 그 말인데요. 유전의 좁은 개념 that has prevailed since the early decades of the 20th century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prevail은 당연히 어떤 의미? 우세하다, 널리 퍼져 있다 그 말이죠? 우세하다, 널리 퍼져 있다. 이걸 뭐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서 이게 왜 이제 우세하다는 뜻이 되는 거냐면 이거 보이죠? V-A-I-L 혹은 V-A-L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그래서 요게 바로 어떤 의미? 힘이 있는 강력한 요렇게 적어주세요. 힘이라든가 혹은 강력한 strong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pre가 딱 보이면 여러분 그 pre는 앞이라든가 혹은 미리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쵸? 옆에 딱 적어주세요. 힘에서 앞서다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힘에서 앞서다 이렇게 prevail 옆에 힘에서 앞서다. 다른 것보다 힘에서 앞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생명체가 여러 종들이 있는데 한 종이 다른 종보다 힘에서 앞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 얘가 우세종이 되는 거잖아. 그치? 힘에서 앞선 거니까. 그래서 우세하게 되는 거고, 우세하게 되면 한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고? 걔네들이 만연하게 되는 거고. 됐어요? 힘에서 앞서다 이렇게 하나 두시고, 그래서 이걸 과연 알아야 돼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 뭘 알고 있냐면 이미 알고 있어. 적어주세요. 이용 가능한. available. 이용 가능한. 이용 가능하다라는 것은 약한 거겠어? 강한 거겠어? 그치? 힘 있고 튼튼한 거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약한 건 사용할 수가 없어. 아, 힘 있고 튼튼한 거야.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거야. 됐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요거 딱 보이죠? valid 들어봤지? valid 바로 무슨 말? 유효한, 타당한. 적어보세요. 유효한, 타당한. 누군가의 말이 혹은 어떤 물건이 유효하거나 타당해. 무슨 말이야? 강력해. 아직 강해. 힘이 있어. 그러니까 유효하고 타당한 거야. 그치? valid argument 무슨 말이야? valid argument. 강력한 주장이야. 그래서 유효한 말, 타당한 말 이렇게 딱 쓰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힘에서 앞서다는 뜻은 이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우세하다는 뜻인데요. 봐요. 자, 그러면 20세기 초 early decade니까 초 수십 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20세기 초에 수십 년 동안 우세했던 유전의 좁은 개념은 유전에 대한 좁은 개념을 자, 발생시켰습니다. 무엇을? 잘 들어. 좁게 생각한다 그랬었지? 유전을 어떻게 본다고? 좁게 생각하는 거야. 그 좁다라는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 주는 거야. 유전에 이렇게 보는 거지. 어떻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글을 읽어갈 때 있잖아. 방향을 가리키는 뭐 다운이라든가 업이라든가 이런 표현들만 보지 말고 무엇도 보는 거야? 무엇도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거야. 되게 쉽게 이들은 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찌 보면 유전을 좁게 보지. 그치? 이렇게 좁게 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게 아니야.
그치? 항상 이렇게 생각해. 좁게 본다고 넓게 보는 게 아니구나. 생각의 여유가 조금만 생기면 되게 쉬워진다. 근데 우리가 그 단어의 뜻만 생각하니까 조금 여유가 안 생겨. 그래서 자꾸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못 푸는 거일 수도 있거든? 좀만 더 집중해. 그래서 좁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지. 그럼 좁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포함시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 뒤쪽에. 좁게 보는 거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그치? 제외시키는 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익스클루전이 제외시키는 거잖아. 좁게 보는 거니까 제외시키는 거야. 왜? 좁으니까 다 들어올 수 없어. 야, 너 나가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뭘 발생시키냐면 좁게 보는 거니까 유전을 좁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외시켰어. 제외시켰어. from 뭐뭐로부터 그 말이지. 그치? 무엇으로부터? the realm of possibility.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됐지?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제외시켰어. 뭘? 그치? 야,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제외시켰대. 뭘요? 그 느낌 잡는다. 자, 나 이따가 공부할 거야.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영어. 오케이. 자, 아무튼 자, 공부할 과목이 나올 거 아니야. 나 이따가 맛있게 먹을 거야.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음식이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이거 조금만 더 확장해 본다. 자,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어그리먼트가 있었어. 무엇에 대한 건데요? 그쵸? 자,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인데요? 자, 뭐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실인데요?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 뭐가 등장했을 때? 명사가 등장했을 때, 잘 들어. 명사가 등장했을 때는 그 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거야. 뭘 가지고?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전치사를 가지고, 동격을 가지고. 됐어? 자, 제외시킨대. 무엇으로부터? 가능성 영역으로부터. 가능성 영역으로부터 무엇을 제외시키는 거야? of ER을 제외시킨대. of ER을 제외시킨대.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나왔을 때 이걸 꾸며주는 걸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제외시킨다고 했어. 뭐뭐로부터,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제외시킨다고 했어. 아, 뭘 제외시킬 건데, 이거를. 됐어? 자, 그리고 유전을 좁게 봤지? 유전을 좁게 봤으니까 뭔가 포함시키지 않는 개념이 있었을 거야. 됐지? 유전 좁게 봤으니까. 자, 그러면 뭘 제외시켰냐면 몇 가지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생물학적인 현상을 제외시켰어. 됐어? 좁게 보니까 뭘 제외시켰다고? 실제적이며 중요한 현상을 제외시켰어. 예를 들면 어떤 거야? 가능성이야. 어떤 가능성이야? 어떤 가능성? 유전을 좁게 보니까 가능성을 제외시켰대. 가능성의 영역으로부터. 됐지? 자, 한 개인의 경험이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 개인의 경험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 무엇에 대한? 후손의, 그 다음에 features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그치? 특징이 되겠지. 후손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걸 제외시켰대. 잘 들어. 유전을 좁게 보다 보니까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어떤 그 특징들이 누구에게? 후손에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제외시켰대.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봐봐. 야, 그 유전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선천적인 거야. 그치? 자, 선천적인 건데, 자, 할아버지의 그 성향이 아버지에게 딱 전달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아버지의 성향도, 즉, 아버지의 신체적인 특징을 해볼까? 자, 그것도 역시 어디? 누구에게? 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할아버지의 성향이 그대로 아들에게, 손자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거 아니지. 그치?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 다르지. 왜 그렇겠어? 봐봐. 똑같이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누가 생긴 거야? 아버지가 생긴 거야.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아들이 생겼단 말이야. 그쵸? 근데 왜 할아버지하고 맨 밑에 손자하고는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 형질을 갖지 않을까? 아,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치? 물론 엄마도 있겠지. 엄마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어떤 거야?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경험들이 누구에게? 후손에게 반영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잘 들어. 자, 이렇게 한번 딱 적어보세요.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이 그러면 자, 무엇이 있는 것이고 선천적인 게 있는 거야. 그치? 잘 들어. 선천적인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하면 기본적으로 선천적인 거 생각하는 거야. 선천성인 거에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 지난주에 했다. 선천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무엇도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요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뭐가 될 수 있겠어? 후천성이지. 후천성이라는 것을 여기 있는 무엇으로 볼 수 있겠니? 그쵸? 여기 있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experiences during lifetime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아,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소재인데 유전이라는 소재인데 근데 그 유전이라는 것이 그대로 신체적인 것이 그대로 후손에게 똑같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그 유전적인 형질을 전달할 수 있는 번식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개체가 평생 동안 하는 경험에 따라서 위쪽의 개체와는 조금 다른 성질을 누구에게?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단다. 그렇게만 보면 돼요. 저렇게만 딱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네이처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너추어까지 같이 생각해줘야 되는데 잘 들어. 여기서는 좁게 봤지. 좁게 봤으니까 유전을 무엇만 가지고 생각했던 거야? 유전을 요것만 가지고 생각했다는 거지. 뭘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걸 생각하지 않았다고. 됐어. 이렇게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4번 있죠. 옆에 4번. 그쵸? 옆에 4번 그리고 뒤쪽에 5번 4번하고 5번만 지금 읽어주세요. 딱 두 개만 더 하고 독해 문제 조금 더 풀겠습니다. 4, 5번 읽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두 개 가볍게 읽어가고 문제 조금 더 풀어볼게요. 일단 지금 쭉 읽어가다가 이리즈하고 대시 보이면 가주어 진주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조 구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리즈하고 대시는 뭐 가주어가 됐건 뭐 강조 구문이 됐건 해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날려줍니다. 여기서 참고로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 구문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생각해야 될 게 봐요. 자, 일단 ing 형태죠. 동명사죠. 그렇죠? 동명사잖아. 왜 동명사야? 이것을 갖는 것 이렇게 쓸 때죠? 목적어를 가지면서 ing가 동명사거든? 그러면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죠. 그쵸?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은 뭐? 의미상의 주어. 됐죠? ing 앞에 소유격이나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니까 해석했을 때 주어처럼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 그러면 her having some conviction이니까 그녀가 약간의 확신을 갖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그녀가 약간의 확신을 갖는 것. 자, aside from은 뭐뭐 외에도 그럼 적어놓으세요. 뭐뭐 외에도 뭐뭐부터 살짝 사이드로 나와 있으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사이드로 나와 있으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다. 뭐뭐 외에도 뭐뭐다. 저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거야? 확신의 내용 그 자체 외에도.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확신의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확신의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야? 확신을 갖는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어떤 확신을 갖느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감이 있는 것 자체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자신감 있지. 6평 때 점수 잘 나올 수 있어.
수능 잘 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 그 자체에 있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자, I strive to reinforce. 내가 reinforce는 강화시키다. 그 다음에 이거 살짝 어렵죠? 살짝 어려운데 얘를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strive to 동사원형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strive to 동사원형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적어주세요. 오늘 노력하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seek to 동사원형이잖아. 그치? 그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됐지? 내가 reinforce, 강화시키라고 노력한 것은 확신의 컨텐츠, 내용 그 자체 외에도 무엇이었다고? 그녀가 확신을 갖는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지. 그치? 자, 일단 보세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토인비였다고. 잘 들어. 자, 뒤에 나오는 거 요거 딱 보이지? 후는 관계대명사니까 뭘로 바꿨을 수도 있을까?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가 보여? It is that 강조구문. 됐지? It is that 강조구문. It is that 강조구문이면 It is who도 강조구문이고 It is when이라든가 It is which 싹 다 강조구문. 됐지? It is who, It is that 다 강조구문. 자, 그러면 토인비였다고 말했던 것은. 됐지? 토인비였다고 말했던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하고요.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두 번째 문장에서 구체화시켰구나. 하위 개념이나. 그만 보면 돼. 그럼 어떤 내용이겠어?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또 나오겠지? 그치? 자, 보세요. 스파르타와 발할라라는 지역이 있었나 봐요. 자, 거기에 가치관이, 자, preferable to 딱 보시고 오세요. 뭐뭐보다 선호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살짝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뭐뭐보다 낫다고. preferable to는 그냥 better than. 됐지? better than을 살짝 어렵게 하면 preferable to 이렇게요. 뭔가 가치관을 갖는 것이 가치관을 갖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이걸 갖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가치관을 갖는 것이 가치관을 갖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그 얘기했으니까 얘도 요렇게 딱 연결해서 이제 딱 보는 거지. 그치? 계속 연결해야 돼. 이거 계속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끔. 왜?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values는 가치관이라고 해석하지만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구나. 확신이구나. conviction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그리고 misfired challenge 딱 보이지? misfired니까 뭘까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fired 하면 발사된 그 말이지. misfired니까 잘못 발사된 그 말이지? 실패한. 적어주세요. 실패한. 자, 그리고 젊은 사람에게는 실패한 도전이 더 좋습니다. 무엇보다? 허락하는 것보다. 그들의 도전과 헌신에 대한 필요나 욕구가 살짝 어렵지. 요게 필요라든가 욕구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요렇게 생각하는 습관도 좀 들여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져요. 니들이 디자이어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도전과 헌신에 대한 그들의 그 디자이어가 어떻게 되도록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딱 보이지? 그치? 그럼 allow가 나왔으니까 허락하는 거니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꼭 살펴봐야 돼. 무엇보다 저게 더 좋은 거야? 실패한 도전이 더 좋은 거야. 무엇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이 요렇게 되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go. 그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ing, pp 뭐뭐하게 되다. 됐지? 그 다음에 형용사나 ing, pp 뭐뭐하게 되다. unmet 보이지? 그치? unmet이니까 충족되지 못하는 거. unsatisfied 이렇게요. 근데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실패한 도전이나 충족되지 못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자, 그래서 됐지? 그치? 자, 됐지? 자, 그래서 요렇게 unsuccessful, 성공하지 못한. 그치?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것보다 그래도 뭐지? 실패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아예 성공하지 못한 것보다 실패한 게 그래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의미야. 그쵸? 자, 그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자, 마지막 5번. 5번 별표 해주세요. 5번 별표.
Several large organizations have realized that competitive advantage is no longer derived from low cost or product differentiation. 이렇게 딱 보이지? 이거 잘 생각해. 자, 먼저 no longer 밑줄.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뭐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봐요. 자, 변화된 상황을 암시하는 거야. 잘 들어. 변화된 상황을 암시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무엇을 암시한다고? 딱 적어보세요. 이렇게만. 자, 그러면 자, 몇몇 그 커다란 조직은 뭐 대기업이 될 것 같아요. 깨달았습니다. 경쟁 우위. 됐지? competitive advantage, 경쟁 우위. 다른 그 대상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경쟁 우위는 자,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됐지? 그쵸? upper hand야. 경쟁 우위니까 위쪽 손이야. 잘 들어. 위쪽 손이면 그 좋은 입장이야. 아래쪽 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지. 이러잖아. 그치? 아래쪽 손은 요거야. 도와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위쪽 손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competitive advantage 혹은 upper han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들어봤어. 자, 더 이상 derive from 뭐뭐에서 유리하다, 뭐뭐에서 나오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낮은 비용이나 생산의 상품의 차별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쵸? 자, 그러면 낮은 비용이나 생산의 차별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적어주세요. 즉, 무엇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프로덕션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더 이상 경쟁 우위는 자, 비용을 저렴하게 그 다음에 괜찮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좀만 더 기운내. 자, 보세요. 자, 대신에 instead의 동그라미. 자, 꼭 기억한다. 자, instead로 시작한다. instead, 컴마 혹은 rather, 컴마 주어 동사. 앞에 항상 뭐가 나온다? 부정문. 됐죠? 앞에 항상 부정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대신에 instead 다음에 주어 동사 혹은 rather 다음에 주어 동사. instead나 rather는 항상 어디 다음에 쓰인다? 부정문 다음에 쓰인다. 순서나 삽입에 나왔을 때 꼭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변화를 암시하면서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은 지금 instead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대신에 경쟁 우위는 확보됩니다. 그리고 지속됩니다. 됐죠? 경쟁 우위는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low cost나 production differentiation, 즉 프로덕션과 관련된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오퍼링은 제공하는 그 말이죠? 뭘 제공하는 거야?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거니? 연결된, 그 다음에 complementary, 별표. complementary, 무슨 말이니? complementary. 보완하는, 보충하는. 적어주세요. 보완하는, 보충하는. 꼭 기억한다. 보완하는, 보충하는. 우리 봤었죠? 그쵸? complementary, 보완하는, 보충하는. 구별할 수 있겠지? 그치? 구별할 수 있겠죠? 적어놔요. 여기 이렇게 딱 I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어떤 뜻이니? 요거네. 칭찬의, 그 뜻도 있지만 무료의, 공짜의 적어주세요. 무료의, 공짜의. 증정본 그랬을 때 컴플리먼트리 있어요. 무료의, 공짜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결국은 비용을 낮춘다거나 혹은 상품을 그 차별화시켜서 생산하는 것에서 경쟁 우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쟁 우위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옵니다. 어떤 시스템이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보완하는 상품들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 관련 물건을 사고 싶어. 딱 A라는 물건만 판매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A도 살 수 있고 B도 살 수 있고 C도 살 수 있겠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플랫폼. 그게 경쟁 우위라는 거예요. 그쵸? 자, 보세요. 그 다음에 that raise consumer switching costs through strong network effect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요건 요렇게 딱 꾸며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연결되고 보완된 상품이니까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잘 들어. 연결되고 보완된 상품이니까 소비자가 다른 물건으로 갈아타면 비용이 증가될 수 있어. 그런 거야. 왜? 여기서 관련된 거 다 제공해줬어. 예를 들어서 봐봐. 자, 내가 이제 분필 케이스를 산단 말이야. 아니, 분필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내가 이 분필을 딱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필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딱 들어맞는 케이스를 이렇게 같이 판매하는 사이트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내가 다른 데서 하고로몬 분필을 이렇게 딱 뭐지? 샀단 말이야. 근데 케이스가 다른 데서 하려고 하니까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이쪽 와서 한꺼번에 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의 어떤 거? 그 전환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스위칭 코스트 보이지? 스위치가 바꾸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스위칭 코스트는 바로 어떤 거라고? 다른 것으로 바꿀 때 드는 전환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갈아탈 때 드는 전환 비용. 이걸 증가시키는 연결된 그리고 보완된 상품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경쟁 우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자, 그리고 딱 보이지? 그리고 의미합니다. 하나의 문제 끝나고 나서 커마 다음에 ing 그리고 뭐뭐하다. 그리고 이건 의미합니다. 더 비교급 보이지? 뭐뭐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 플랫폼의 가치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무슨 얘기니? 더 이상 프로덕션을 통해서 경쟁 우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제공해주는 기반이라든가 시스템을 통해서 경쟁 우위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독해책으로 가서 조금만 더 문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가볍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57페이지 10번하고 11번 지금 풀어주세요. 57페이지 10번하고 11번. 자,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요. 시간은 딱 4분 드리겠습니다. 10번하고 11번 지금 풀어주세요.
벨소리가 이거밖에 없더라고. 다른 건 조금 더 자극적이라서 안 돼요. 근데 기분 나빠요. 다른 벨소리는 빠빠빠빠빠 이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일어나 막 이런 거 같고 막 압박이 엄청나더라고요. 자, 그래도 좀 괜찮지 않냐? 전자레인지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왜 전자레인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아닌가? 전자레인지 항상 뭘 집어넣는 거야? 먹을 음식을 집어넣고 그게 항상 잘 익혀져서 나오잖아. 전자레인지 우리에게 항상 약간 해자로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무슨 얘기 드릴 거냐면 이 문제 되게 쉽거든요. 요름을 먼저 생각한다. 자, 맨 첫 번째 줄에서 봐요. In studies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vitamin C 딱 나오지. 자, 비타민 C의 효과를 조사하는 실험에서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바이타민 C 밑줄. 자, 그러면 비타민 C를 드신 날과 드시지 않은 날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쵸? 광고 같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비타민 C를 먹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효과를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 거기 나오는 바이타민 C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이 비타민 C가 뭐가 되는 거라고? 적어보세요. 이게 뭐가 되는 거라고? 실험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variable을 변수라고 좀 알아두세요. 다양한 이렇게 말고 있지 말고 변수.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지지. 비타민 C를 복용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실험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요거야. 그래서 뭐지? 무엇과 무엇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볼까? 이렇게 복잡해 가지 말고 비타민 C의 효과를 본다고? 그럼 얘가 실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다? 변수. 바꿔 말하면 얘가 변수니까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있어? 나머지는 다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비타민 C의 효과를 연구하려고 한다고? 그럼 비타민 C가 변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 조건 있지. 그치? 나머지 조건을 그럼 어떻게 된다고? 동일해야 된다고. 어디에서? 실험군과 그 다음에 통제군에서. 됐어요? 실험군과 통제군에서. 참고로 그 실험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변수가 있으면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experimental 그룹인데 실제로 비타민 C를 투여한 집단이야. 그렇죠? 그다음 얘는 아무것도 안 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 통제군을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 컨트롤 그룹은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야. 뭔가 한 게 뭐가 되는 거라고? 실험군이라는 거 봐야 돼. 그러니까 실험군한테는 뭘 주는 거고 비타민 C를 주는 거고 얘네들은 비타민 C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동일해야 돼. 그래야 비타민 C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봐요. 맨 마지막 봅니다. 자, 실험에서 무엇을 포함한 거? 한 가지 영양소를 포함한 실험이지. 그치? 위에 습줄 읽어봤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 영양소는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바이타민 C 이렇게 다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비타민 C를 포함한 실험이야. 비타민 C가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 그쵸? 자, 그래서 different가 아니라 뭘 쓰거나 same을 쓰거나 그 다음에 similar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자, 이거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쭉 읽어가면 돼. 그리고 시간에 대한 압박 굳이 느낄 필요 없다. 왜? 어차피 두 개를 푸는 지문의 양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는 제목이고 하나는 밑줄어비가 되는 거니까 시간은 동일하게 걸릴 거야. 두 문제 푸는 거니까 시간은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됐죠? 그래서 답은 일단 10번에 뭐가 답이 될 수 있겠어요? 10번의 답은 그래서 관련 없는 요소들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지 말아라. 그치?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하게 해라. 다시 간다.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일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관련 없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좋아요. 자, 거기까지 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62페이지 함축음의 주로 문제 1번 지금 풀어볼 건데요. 자, 가볍게 칠판 보고 풀겠습니다. 자, 보세요. situation하고 이미지 밑줄에 이미지까지 의미까지 같이 생각하되 전체적인 situation을 고려하면서 읽어간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래서 한 중반부 정도 읽어가면서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뤘는지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 줬는지 6월, 9월에 이렇게 나오다가 수능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바꿔 말하면 이번 달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재를 쭉 자세히 다루는데
최근에 약간 바뀐 트렌드가 뭐냐면 밑줄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밑줄 앞이나 뒤의 내용, 됐지? 밑줄 앞이나 뒤의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야 돼. 최근에는 어디? 밑줄 주변에서 정답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쭉 읽어가다가 대강의 흐름을 잡고 가고 밑줄 주변을 조금 더 힘줘서 읽어간다. 알겠어요? 자, 그거. 자, 그 다음에 밑줄은 뭐 주제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다 했었으니까. 그리고 밑줄 주변에 나오는 이런 식의 부정어라든가 비읍구 표현들 조금만 더 주의해서 살펴본다. 자, 시간 2분 지금 풀어주세요. 답은 쉽게 나오죠. 그쵸?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Eventually, his work traveled far beyond that sphere. 자, 거기 밑줄. Traveled far beyond that sphere. 이게 무슨 말일까? 요거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딱 보니까 잘 따라와. 많은 작가들이 하는 실수지. 그치? 이게 실수죠. 중요한 건 요거야. 자, 한 가지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 되게 간단히 문제가 풀리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이렇게 하면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문제가 있거나 실수가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밑줄이 해결책이냐 아니면 문제점이냐. 그거 잘 봐야 돼. 문제가 있거나 실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밑줄이 진짜로 문제냐 아니면 해결책이냐 주의해서 본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when it comes to identifying a target audience, everyone is no 이렇게 딱 나오지. 그대로 쭉 가지. 그치? 자, 두 문장 사이에 but however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mistake 있지? 그걸 거야. 이렇게 봐야 돼. 알겠어요? mistake 얘기했어. 그러면서 but however 없어. 그럼 같은 맥락이야. 그럼 밑줄도 뭐야? mistake야. 그쵸? 밑줄은 그럼 mistake니까 밑줄은 그럼 뭐 하는 거니? being too vague 이렇게 된다는 거죠. being too vague. 자, 무슨 말? vague는 무슨 말이야? vague. 그치? 모호한, 애매한 그 뜻이지. 잘 들어. 모호하거나 애매하다라는 것은 범위를 좁혀서 보는 거야? 범위를 크게 보는 거야? 좁혀서 보는 거야? 아니면 크게 보는 거야? 어떤 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야?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야? 아니면 이렇게 좁혀서 말하는 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야? 그치? 그거 잘 생각해. 범위를 좁혀서 말하는 거야. 배고픈데 이따 끝나고 뭐 먹을까? 맛있는 거 죽일 거야. 자, 맛있는 거 뭐 먹을 건데, 졸라 맛있는 건데 졸라 죽인다. 자, 이렇게 하고, 고기 먹을까? 어떤 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어떤 부위까지 들어가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돼지고기라고 말해주거나, 치킨이라고 말해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치킨 땡기네?
자, 아무튼 치킨 좋아. 자, 어찌됐건요.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being too vague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vague 있지, vague. 모호한, 애매한 요걸 어떻게 말하는 거라고? 요거야. broad 적어놨어요, broad. 넓게 보는 게 vague야. 알겠어요? broad하게 보는 거야. 잘 들어. broad하게 보는 거야. 좀만 더 간다. 넓게 보는 거지? 넓게 보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는 거야. 됐지? 일반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걸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 잘 생각해. 그러니까 vague가 모호하다. 요거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모호하게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는 거야? 막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거야.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요렇게 좁혀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vague를 어떻게 볼 수 있고 broad하고 general 요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broad하고 general하게 보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지.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지. 그럼 어떻게 말하는 거야? 추상적으로 말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딱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야. 이 둘이 비슷한 맥락을 쓰인다는 거 잘 봐야 돼. 알겠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무슨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야. 얘가 그 뜻이 있어. 요거 잘 따라와. 그냥 단어 그대로만 보면 안 된다. 모호한 거야? 좁게 말하는 게 아니네. 넓게 말하는 거네. 두루뭉실하게 다 말하는 거네. 그러면 추상적이네. 구체적인 게 아니니까. 알겠어요? 요거 잘 생각해줘. 자,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뭐 하라는 거야? 잘 들어. 그래서 해결책이 나왔지. 그래서 해결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심플파이 하라고. 심플하게 가자고.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지 말고 심플하게 가자고. 야,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심플하게 하나만 하자. 그렇지? 심플하게 가는 거야. 심플하게 가는 거야.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심플하게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설명이라든가 단어 선택이 이제 쉬워진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거 잘 봐요. 그래서 심플하게 가는 거니까 밑줄과는 반대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온다.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그래서 답은 당연히 어떤 거야?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 답이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여기 볼게요. 자, 당신의 스타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distinctive 하게 됩니다. distinctive 무슨 말이야? distinctive. 그치? 독특한 그 말이잖아. 기본적으로. 잘 들어. 자, 독특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런 것도 잘 생각하고 간다. 유니크한 거지? 그치? 유니크하다라는 건 뭐야? 독특하다라는 건 여러 개가 있어. 하나밖에 없어. 너 참 독특하다. 세상에 너 같은 새끼 너밖에 없어. 그 얘기하는 거지. 그치? 되게 일반적이면 독특하다고 안 하지. 자, 그래서 유니크에서 이거 딱 기억한다. 유니가 바로 뭘 가리키는 말이라고? 됐지? 자, 그럼 여기서 distinctive는 어떻게 보는 거야? 독특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범위를 어떻게 좁혀서 보는 거야? 그치? 딱 하나로 딱 좁혀서 보는 거야. 하나로 딱 좁혀서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독자들이 딱 있어. 딱 얘네들만 내가 딱 할 거야. 그치? 수능 준비하는 그 수험생들에게만 내가 딱 글을 쓸 거야. 그럼 어떤 얘기를 하겠어? 입시 얘기만 하면 되지. 그치? 영화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자, 그런 거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독특하다는 건 어떤 거야? 유니크하다라는 거야. 유니크하다라는 것은 한 가지로 범위를 좁힌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유니크가 유일한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자, 근데 자, 그렇게 딱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히려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더 많은 독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거야. 잘 봐야 돼. 자, 오히려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심플하게 해서 딱 독특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목표로 하는 독자들을 넘어선 사람들이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역설적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요거죠. 그쵸?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for example이 딱 보인다. 그럼 이렇게 딱 끊어주세요. 자, for example이 딱 보인다는 건 뭘 암시한다는 뜻이야? 같은 내용 한 가지 얘기한다는 얘기지. 같은 내용 한 가지 얘기한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이해가 됐어. 아, 독자를 어떻게 한다고? 심플하게 가자. 그치?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나올 거고. 보세요. 자, 밑에 쭉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당연히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이 사람이 뭘 하려 하지 않았어? 모든 사람을 cater to 하려 하지 않았어. cater to 무슨 말? satisfy 적어놓으세요. cater to satisfy 만족시키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 뭔가를 쓰게 되었습니다. 기쁘게 했던 그 사람의 core audience 딱 보이지? core audience니까 뭐가 되겠어? 핵심 독자층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쵸? 핵심 독자층을
기쁘게 하는 글을 쓰게 되었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작품은, 즉 그 사람의 글이지? 자, 근데 잘 들어. 오히려 독자층을 딱 좁혀가지고 딱 구체화시켜서 글을 쓰니까 핵심 독자층을 즐겁게 할 수 있었어. 만족도가 높았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작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나온 것처럼 나는 근데 타겟 리더가 아니었어. 나는 타겟 리더가 아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니? 자, 여기 나오죠. 그쵸? 나는 타겟 리더가 아니었는데 근데 나는 그 글을 재밌게 읽었던 거야. 나는 이 사람이 목표로 했던 독자층이 아닌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그 글을 재밌게 읽었어. 무슨 말이야? 오히려 핵심 독자층을 만족시키고 범위를 좁히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끌어당길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쪽 보니까 그 사람의 책은, 그 사람의 글은, 그 사람의 작품에 자기 밑줄. 그 영역을, 스피어는 영역이지? 그 영역을 넘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영역은 바로 뭐야? 코오디언스라고 봐야 돼. 자, 그럼 잘 들어. 자, 핵심으로 하는 그 독자층이 있었고 그걸 넘어갔다는 얘기지. 그치? 핵심으로 하는 독자층을 넘어서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많은 독자들이 끌어당겼다는 뜻이겠지. 그치?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attracted, 끌어당겼습니다. 무엇을? many readers. 요렇게 딱 적어주세요. 별표. 마지막 별표. counterintuitive. 무슨 말일까요? counterintuitive. 자, counter. 반대되는. 됐지? 반대되는. counter가 반대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intuitive는 바로 무슨 말이야? intuitive. 직관의, 직감의 그 말이지. 직감과 반대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직감적으로 뭔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상식적인 거겠죠. 딱 보면 모르냐? 그게 딱 이거야. 아, 형 당연히 이거지. 야, 치킨은 진리지. 그렇잖아. 야, 치킨이 맛없었던 적이 있냐?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누구랑 처먹느냐의 문제였겠지 치킨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맨정신으로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을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직관에 반하는 이런 의미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그 뜻이거든. 직관에 반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근데 이걸 이렇게 알아두세요. paradoxical, 역설적인. 이렇게요.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됐지?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어떤 거야? 성격이 다른 거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치?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가 뭐 하고 싶으면 잘 들어. 네가 브로든 하고 싶어. 됐지? 브로든이 왜 나오는지 알겠지? 앞에 나오는 베이그 때문에 나온 거야. 자, 네가 브로든 하고 싶어. 네가 브로든 하고 싶으면 그럼 뭘 해줘야 돼? 타이튼 해줘야 돼. 넓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좁히라고. 그러면 더 많은 독자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고.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사람과 사귀고 싶어.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관심 없는 척 하라고. 멀어진다, 근데 그러면.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답은요, 지금 4번이라는 거 감 잡을 수가 있겠죠? 그쵸?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 나눠드린 과제 있잖아요.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십니다. 최대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모의고사 과제는 앞쪽에 QR코드가 찍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딱 듣기 파일 같이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연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 풀세트까지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